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리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이 2120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외인과 기관들 매도세 나타내면서 717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외환 시장도 움직였는데요. 1150원대까지 두 달 만에 원달러 환율 내려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초가 공격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세진중공업인데요. 하반기 조선업황이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동사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기자재를 납품하던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에너지 그룹 해상풍력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공업 그룹, 조선 수주가 늘어난다면 최근에 수주 기대감은 LNG선에 있는데요. 이 LNG 연료 탱커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에 촉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근 조선업종의 화두는 내년에 있는 2020 IMO가 시작되면 이 환경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이제 기존의 연료를 사용했던 이 벙커CU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이 LNG선의 수주가 증가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좀 포커스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동사는 LNG 연료 탱커 시장에 신규로 진출을 하고 또 국내 현대중공업 그룹에 있는 조선사들의 수주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납품하는 기자재들 역시 계속해서 수주가 증가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좀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해상풍력에 또 신규로 진출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에 촉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 조선사들의 주가가 양호하게 흐른다면 또 이런 또 중소형주에서 또 조선 관련주 탑픽으로 세진중공업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7,500원, 손절라인 4,4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21일에 주셨던 LG이노텍은 0.97%, 그리고 6월 18일에 주셨던 삼성전기는 2.4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6월 11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19%, 파트로는 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유한양행은 0.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4일에 주셨던 펄어비스 큰 폭으로 오르면서 1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20일에 주셨던 동성제약은 7.05%, 그리고 6월 18일에 주셨던 데이터솔루션은 3.1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6월 11일에 주셨던 덕산 하이메탈 5.07%, 그리고 키이스트는 2.1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5.8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제일기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10.0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와 2위에는 모두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3위에는 동원 F&B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13.2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펄어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14%에 가까운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1위에는 대림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22.4%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캠시스 올라와 있는데요. 6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약 3조 만에 수익률 1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종근당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21%가 넘었고요. 3위에는 INC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한 달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고 수익률 3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42%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60.26%를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일단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 팀장의 한송네오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8.57%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7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INC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0.06%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SG 세계물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4% 넘게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다산네트웍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1.89%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2.15%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두 달 만에 수익률 44.61%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60.2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ST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07.73%의 수익률 달성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6월 4일에 펄어비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14%에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로 주셨던 22만 원도 터치를 했습니다.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 뭐 일부는 분명히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이어가면서 지금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분기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각각 1,600억과 620억으로 전분기 대비 21%, 그다음에 243%로 이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분기에 미인시됐던 어떤 콘솔 매출 약 한 100억 원과 일본의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매출이 아무래도 인식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제 급하게 이제 급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3분기부터는 국내 이제 PC판 검은 사막 자체 퍼블리싱 전환 효과로 인해서 매출 인식이 아마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4 이제 검은 사막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글로벌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 등의 어떤 호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검은 사막 내 이제 배틀로얄 컨텐츠인 그림자 전장 등 어떤 독립 게임도 개발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 일본 출시 후 현재까지 지금 꾸준히 매출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순위 같은 경우도 10위권 내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인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해외 확장 같은 경우 4분기에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 분명히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2차 목표가로 24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목표가로 24만 원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5월 28일에 INC를 추천해 주셨는데 30%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 5,700원도 넘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 비중을 줄여 매도해 주셔도 좋고 좀 더 시간을 들여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홀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중기 이평선부터 단기 이평선까지 정배열을 이루며 아주 좋은 상승 차트 흐름으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추천 당시에도 생활 가전 IoT 증가로 수익 기대감을 들었는데 추천 이후에도 또다시 관련 이슈로 부각되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와 90% 크게 증가해왔고 1분기 실적 스타트가 좋은 만큼 남은 분기에도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INC는 자동차 전장 분야 중심으로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등과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국산화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비메모리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면은 기관에는 연일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지난 20일 하루 만에 약 29만 주를 순 매수를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도 기대되고 아주 수급적으로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차 목표가는 7,2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INC 2차 목표가 7,200원까지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기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양지수 현재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 예, 아무래도 이제 그 G20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부분을 기다리면서 계속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한 부분 분명히 좀 상승 흐름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경기가 이제 우량할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전략을 짜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관망세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인 거의 움직임 없이 212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외인과 기관들 매도세 나타내면서 717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G20 정상회의 앞두고 시장 관망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어제 외환 시장은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2달 만에 11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약달러 흐름에 어제 원달러가 7원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4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간밤에 미국 증시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올랐는데요. 바이오 업종이 부진했던 반면에 반도체나 산업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진 가운데 종목별 이슈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나 G20 정상회의 전에 관망세 속에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좀 이슈가 하나 있죠. 북미 간의 관계 개선으로 어제 남북 경협주들이 크게 움직였는데 오늘도 함께 이슈 살펴보시면서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하락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6% 하락세 나오면서 45,000원대에서 거래되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다시 3위권 그리고 현대차 4위권까지 밀렸습니다. 현대차 보합권 14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 0.48%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21만 원 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오늘 20만 7,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1위부터 5위와는 흐름 다르게 좀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 보입니다. LG화학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5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다시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보합권, 신한지주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3% 하락세 나오면서 3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04% 강보합권 212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가깝게 상승하면서 71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헬릭스미스 제외하고도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내는 종목은 CJ E&M 한 종목뿐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2%대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신라젠도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움직임 없이 5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이 어제 4% 가깝게 빠지면서 16만 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17만 원대 그래도 이 회복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좀 크게 빠집니다. 1%대 하락세 나오면서 22만 원대 이탈을 하고 21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HLB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최근 좀 루머와 함께 하락세 이어왔는데 오늘 그래도 회복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44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고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한번 3% 가깝게 하락하면서 7만 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오늘 1% 이상 상승하지만 여전히 7만 원 선까지 올라오지는 못했고요. 휴젤은 강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이제 국제회사 기구죠. IMO가 이제 온실가스 저감을 2020년 내년부터 이제 전 세계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활함량의 비율이 0.5% 이하인 어떤 연료를 쓰지 못하도록 이제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기존에 벙커유를 운반하던 유조선에 이제 저유황유를 실지 못하기 때문에 저유황유를 이제 운송할 수 있는 석유 제품 어떤 운반선이 필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이제 최근 LPG 운반선에 대한 운임이 3년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벗어나서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 조선 업체의 조선 초대형 가스 운반선 수주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LPG 운반선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냐는 어떤 예상을 하게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주력 제품이 어떤 화학 운반선이라든지 중형 이제 LPG 선인데요. 분명히 이에 따른 어떤 수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매출이 약 7천억 원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로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0%, 그다음에 63%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이제 수주 잔고의 납기 일정에 따라서 2분기에도 이제 생산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 조선 업체들에 대비해서 사업 리스크가 적고요. 그다음에 후판가가 동결이 됐고 달러와 강세 등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지금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수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말까지 화학 운반선 14척과 이제 프리더 이제 컨테이너선 5척에서 총 7억 3천만 달러를 수주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 중에 어떻게 보면 추가 수주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한 10억 9천만 달러 정도 지금 수주가 지금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동사가 이제 이번 달까지 해서 이제 10억 9천만 달러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올해 목표인 35억 3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IMO 2020 규제에 따른 어떤 수혜가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요 선황의 어떤 시황 회복에 따라서 실적은 분명히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8년 이후 세계에서 발주된 중형 유조선 가운데 동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분야에서는 분명히 독점적으로 지금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후에 어떤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63,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4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래에셋생명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증권이나 보험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및 하반기에 상당히 양호한 어떤 이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283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 이제 한 12%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일회성, 감액 어떤 요인이 없고요. 시차 손해율도 전분기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번 2분기는 이제 금리 하락이라든지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보험사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동사의 실적은 빛을 좀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양호한 이제 이익 흐름이 연말까지 좀 지속이 된다면 연간 순이익은 약 한 9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보험사, 이제 특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제 동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준비금 부담 금리가 좀 낮아서 이자 부담이 좀 적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 올 1분기 같은 경우에 삼성생명이라든지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4.4에서 4.6%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3.8% 정도의 금리를 이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 최대 한 0.8%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특별 계정 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변액보험이라든지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 계정 수수료 같은 경우는 수입이 올해 한 600억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연간 세전이익의 한 절반 수준이 되는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업기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 4% 정도 이상의 어떤 높은 시가 배당률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어지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동사는 이미 2017년도 공시를 통해서 올해까지 시가 배당률 3% 이상의 배당 정책을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주당 한 170원 정도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이제 이익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을 한 4.4%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한 전년 수준 이상의 어떤 배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약 20% 이상의 어떤 이익 성장과 함께 4%대 배당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피 비즈니스의 어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생명보험업계에서 이익이라든지 자본 측면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동사의 매력이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6,000원, 손절가를 4,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민엔지입니다. 민엔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생소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 보안 중심의 2차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제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이동통신사에서 부가 서비스로 어떻게 보면 주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뭐 2009년에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로그인 플러스, 그다음 휴대폰 간편 로그인의 어떤 다양한 2차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00억, 그다음에 26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33%, 2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실적 상승의 주요 원인은 로그인 플러스라든지 어떤 주식 투자 노트 등 어떤 주요 서비스의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세틀뱅크라고 하는 이제 간편 계좌 결제라든지 가상 계좌 등의 어떤 주요 서비스 매출도 좀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올해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규 사업이 이제 주식 투자 노트 가입자가 어떻게 보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런칭 예정인 해외 주식 정보 서비스라든지 웹 플레이어 서비스가 실적 성장에 좀 같이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서비스인 휴대폰 도용 방지 서비스라든지 휴대폰 간편 로그인 가입자가 좀 감소세로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되었지만 로그인 플러스 가입자 증가세가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상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어떤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사에게는 좀 큰 이슈가 있는데요. 동사의 자회사인 어떤 세틀뱅크가 이제 7월 내 코스닥 입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틀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 5일 이제 금융위원회에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어떤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001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출시해 시장을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에 이제 국내 최초 간편 현금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해서 시장을 또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 섹터 부분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자회사 세틀뱅크의 어떤 IPO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3만 원, 손절가를 2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미래에셋생명 그리고 민엔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실적 성장률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M게임입니다. M게임은 자체 게임과 포터 사이트를 보유한 온라인 게임 전문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그리고 블록체인에 더한 스마트팜 신성장 동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인게임은 업력 20년으로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전체 매출의 99%가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열혈 강호 게임으로 유명한데 이 외에도 보드게임 등 전 장르에 걸쳐 50여 종에 이르는 게임을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20억 원이 넘는 게임을 3개나 보유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를 상회하면서 해외 서비스 역량 역시 충분히 검증된 게임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2018년에 스마트팜과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위해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엠팜과 그리고 블록체인 인사이드를 설립했습니다. 현 시장에 맞게 게임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사업 확장이 기대되는 상황으로서 향후 암호화폐와의 연동을 통해 게임 내 재화를 단순한 가상 상품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약 220조 원에 이름으로써 동사는 채굴기에서 나오는 열기를 이용해 ICT를 접목하여 스마트 온실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재무제표를 분석해 봤을 때 부채 비율은 27%로 매우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률은 17%, 현금 회전율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와 27% 증가하였고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27%와 100% 늘어난 모습입니다. 게다가 당긴 수익은 20억 원으로서 5,06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세는 올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속해 있어 3,000원 가격대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 중에 있고, 그리고 최근 매물대도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매물대도 두텁지 않아서 추가 상승이 또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 이평선 중심으로 장기 이평선을 뚫으며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6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도 대량 수급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슈들이 부각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300원 부근 이탈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동아지질입니다. 동아지질은 터널 굴착과 지방 개량 부분에 집중한 지하 공간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최근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A 노선 수주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아지질은 기계식 터널, 그리고 지반 개량, 지하 연속벽, 일반 토목, 엔지니어링에 이르기까지 지반 조사, 시험, 계측, 설계, 시공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질과 암서, 시험실 및 시험 장비 시스템을 갖추어 지반에 관한 데이터를 오랜 기간 동안 축적과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 전에 이루어지는 설계에 참여하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설계와 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페이팔 창립자이자 글로벌 벤처 투자자인 피터 틸이 동아지질 최대 주주로 등극 올랐었습니다. 이는 동아지질 지하터널 굴착 등 독보적 기술력이 피터 틸의 투자 회사이자 유니콘 기업인 스페이스X 그리고 리프트 등과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자회사인 더 보링 컴퍼니는 테슬라 창업주인 앨런 머스크 회장이 설립한 굴착 전문 업체로서 도시 교통체증 대안으로 로스앤젤레스 남부 호손에서 LA 국제공항까지 약 3.2km 구간의 지하터널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는 자율주행을 통한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로 관련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화 지질이 확보한 터널 굴착, 그리고 지방 계량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동화 지질은 터널 굴착과 지방 계량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80%로 반독점 지위를 구축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약 50%가량 될 정도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터널 굴착 공법으로 국내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연결 철도 터널, 그리고 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등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 살펴보시면 2014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1분기, 올해 1분기 남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와 31%로 크게 증가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기에도 최근 화두가 되었던 GTX A 노선에서 올해 하반기 신규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상승 추세 중 다소 일시적으로 눌림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이 대폭 증가되었고 신고가 붉은 도파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추가 이슈 발생 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탑픽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제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실적 성장과 그리고 여름 관련주로서 부각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31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72%나 상승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49%, 243% 엄청 크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을 거둔 이유는 1분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3일 동안 발령되면서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가 라인 제품 판매로 단가 상승 효과까지 더해지며 실적 증가를 견인하였고, 홈쇼핑을 통한 판매 호조와 판매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영업이익률 또한 23%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수치로 보자면은 1분기 국내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는 약 32만 대, 매출액은 7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만 대, 315억 원으로서 각각 100%와 13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공기청정기를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면서 아마존을 포함한 온라인 시장에서 지속적인 판매 증가로 미국 시장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적 뒤에 최근 주가가 조정받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7, 8월에 여름을 맞아 여름 관련주로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 장마가 다가올수록 동사의 건조기와 제습기 매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지난해 독일에서 OEM 제품을 공급받아 위닉스 브랜드를 건조기 출시하였습니다. 국내 건조기 시장은 지난 2016년 연간 약 10만 대 규모의 시장이었지만 3년 새 20배, 20배 급성장했습니다. 작년 한 해 100만 대 이상의 판매된 의류 건조기 시장이 2019년, 그렇죠, 올해 성장세를 이어가며 약 200만 대 시장 규모를 이룰 전망입니다. 의류 건조기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습한 장마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가전이었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계절을 불문하고 기승을 부리고 실내 건조를 선호하게 되면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가성비 좋은 건조기를 출시로 올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습한 날씨와 이른 장마로 제습기 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동사의 제습기는 국내 제습기 시장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선도 기업으로서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된 사물 인터넷 제품을 비롯하여 올해는 뽀송이라는 제습기 신제품 5종을 선보여 다양한 차별화 제품들을 개발과 판매로 매출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청정기 판매 호조 이후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작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올해 1분기 만에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남은 분기에도 여름 관련 제품들이 실적을 받쳐준다면 역대 호실적을 거두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국일재지입니다. 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 그래핀 기술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 예, 저는 좀 매수를 해도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어떤 국일 그래핀이 8인치 플렉시블 이제 소재 그래핀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뭐 기존 4인치에 머물렀던 플렉시블 소재 그래핀 적용 기술이 이제 8인치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고온에서 취약한 필름의 그래핀 합성으로 이제 가능해졌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경쟁력 우위인 공정 조건을 확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오후에 또 뉴스가 나왔죠. 이제 구글과 어떤 기술 미팅을 이제 개최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거의 40%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뭐 1차적으로 이제 한번 파동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2차 파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인 같이 좀 약간 사놓고 보시지 못하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전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주식을 트레이딩 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어떤 좀 호재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홀딩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약간 좀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에서 좀 매도를 해보면 될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뭐 최소 한 달 정도까지는 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매도는 제가 볼 때는 한 6,000원 이상에서 분명히 올라갈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매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이어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남북 경협주는 약간 다소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하는 관점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최근 일단 6월 중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했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보인 후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답신으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서로 북미 정상이 친서 외교를 이어가면서 6월 들어 남북 경협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인 스티븐 비건은 이르면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사안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남북 경협주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관련 섹터는 바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과 그리고 농업 관련주입니다. 특히 좋은 사람들은 과거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에 입주했던 기업으로서 메리야스 및 섬유와 의복을 제조했던 기업입니다. 지난 2016년에 북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이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북한에서도 연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선전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약간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북 경협전은 단기적으로 현재는 접근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6월 들어 강세를 보고 있지만 일부 이후에도 조정을 약간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약간 다소 차분하게 보시길 권장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AP입니다. 현재 12%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소식의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예, 이제 이 대유-AP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국일제지와 마찬가지로 약간 그래핀에 엮인 지금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나노, 튜브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그래핀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할 때마다 같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어제 이제 뭐 시설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135억 원 정도의 어떤 CB를 발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최근에 이제 소수 계좌 매수 관련 과다 종목으로 몇 번 지금 지정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좀 끌어올리려는 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추격 매수하는 건 좀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 좀 이런 차익 실현이 났을 때 그 후에 좀 차분히 이 종목을 지켜보시면서 한번 매수를 다시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GT입니다. M&A가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강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대규모 넥슨 GT는 올해 초부터 계속 합병 논의 이슈가 지속돼 왔습니다. 지난 주에 매각 중단설이 돌기도 했던 터라 하락을 보인 후 오늘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카카오와 넷마블이 있고 해외에서는 중국, 텐센트 등이 참여 의사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서 넥슨 매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매각가를 결정할 쟁점이었던 공개 매수 조항 이슈가 해소되면서 거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수 합병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눈여겨보실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는 칼같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6월 17일에 이 도화 엔지니어링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5%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종합 엔지니어링 국내 1위 기업인 만큼 이 지속적인 수주로 인해 현재 우상향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등락은 좀 보여줄 수 있어 보이지만 이 상승 흐름은 이어가줄 것으로 보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와 연기금 등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일단은 홀딩하시면서 추가 흐름을 좀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DMS입니다. 이 기업은 이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제조 및 판매 영위 기업으로서 주요 제품들은 LCD와 OLED 공정에 필요한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등에 사용되어져 있고 LG 디스플레이, BOE, HK COE 등과 거래를 하는 세정 장비 분야 1위 기업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10년도 최고점 경신 이후 조정 흐름을 크게 보이면서 14년도 12월경 최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이후 반등 흐름 보이면서 17년도 4월경 12,000원대를 터치하기도 하였으나 추가 조정 흐름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 10월경 조정 흐름이 소강 상태를 좀 보이면서 추세가 전환되어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 좀 살펴보자면 최근 중국 광저우 LG 디스플레이와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105억 원 규모로 체결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 체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4월경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와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107억 원 규모로 체결하기도 하였고 3월경 우한 BOE와 317억 원 규모의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꾸준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의 기술력 및 장비의 우수함을 증명하고 있기도 한데 최근 그래핀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 기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시는데 디스플레이 공정성 세정 분야는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기업은 세정 장비 분야에서 1위 기업이니만큼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꾸준하게 들어가지고 있는 수급은 이전에는 외국인 수급이었다면 최근 3월 말부터는 기관의 수급, 심상치 않은 수급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그래핀과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최근 중국 BOE에서 대규모 OLED 추가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주 거래 기업인 동사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기점에서 형성된 박스권과 다수의 매물들로 인한 저항 구간을 뚫어내줄 경우 위쪽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최근 돌파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네, DMS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스탁 미디어 그룹 하정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128선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코스피는 2125선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만이 사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는 좀 큰 폭으로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어제 21만 원 선을 이탈했는데 이제 20만 6천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신한지수도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45,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기관과 외국인이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9위권 2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15% 약보합권 716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720선까지 올랐습니다. 시작이 고점인데요. 하지만 5포인트 정도 좀 빠지면서 715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이 166억 원가량 팔고 있고 개인이 200억 원 가까이 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종목들 중에서 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 초반에 비교해서는 하락폭을 좀씩 줄여나갑니다. 0.7% 하락하면서 5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56,2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2위권 지켜냅니다. CJ ENM은 어제 큰 폭으로 좀 빠졌던 만큼 오늘 조금씩 회복하는데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7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헬릭스미스는 약보합권 19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큰 폭으로 빠집니다만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9거래 연속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21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HLB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최근 메디톡스가 이 중국 관련해서 루머에 휘말리면서 좀 하락세 이어왔는데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1.5% 상승세 나오면서 다시 44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7만 원 선을 이탈했었는데 오늘 다시 7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휴젤은 0.59% 상승하면서 42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5만 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1,15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5월 2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해 주신 이 한국주철관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40%에 가깝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불금물 관련을 해서 좀 한국주철관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 전에는 2018년도에는 러시아 가스관하고도 연관이 됐었고, 그 전에 또 이제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 케이스 쪽하고 연관이 됐었는데, 일단은 지금 한국주철관이 불금물 문제로 인해서 그다음 정부에서 약 한 3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한 30조 정도 되면은 예전에 그 4대강에 거둔가는 그 이상의 가는 그 투자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한국주철관 같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만들어지면서 급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는 좀 눌림을 좀 주고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게 좀 맞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리딩하기가 상당히 매우 어려운 자리가 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다시 한번 눌렀다가 눌림목 줬을 때 그때는 이제 또 새로운 또 재료를 좀 만들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장에서는 좀 아시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북미 간의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그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친서가 지금 양쪽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좀 흐름을 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G20이죠. 이번 주에 오사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좀 방문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 방문 좀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관련 있는 아시아 종목가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일단은 오늘은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그 흐름인데,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작물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자를 개발을 하고 있고, 주된 상품 같은 경우는 나종자로, 그래서 현재 한 212개의 작물과 그다음에 1250품종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북한 쪽 같은 경우는 식량난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량난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작물 재배 문제에 있어서 품종에 있어서의 우리나라가 확실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품종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서 채소 종자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종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어제 DMZ 평화공원 관련된 종목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또 더 나은 발전, 더 좋은 회담이 좀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게 DMZ 평화공원에서의 더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시아 종목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매수가는 7,97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외에 하채기위원회 더 자세한 종목 분석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샘플러스 하채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후반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28일, 29일 G20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글로벌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중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관망세가 짙은 어떤 시장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시사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가 6월 달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 경기 부양 어떤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장의 메이저들은 저점에서는 어떻게 이제 내려오면 매수세가 가담되는데 본격적인 어떤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가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시장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삼성전자랑 100만 주 다시 또 매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약보합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투자 의견들을 하향하면서 반도체 주들이 또 미국이 또 중국에 관해서 슈퍼컴퓨터 관련되는 부분 제재가 나오면서 또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급이 조금 좀 엉켜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물을 대형주에 쏟아내면 그대로 대형주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형주라든지 소형주까지는 이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이런 매수 여력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지금 최저치 1,150원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면서 뭔가 유입이 될 만한데 확인하고 가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시총이 작은 단기 재료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업황으로 본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어떤 기사와 더불어서 아침에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주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 BNZ 방문을 뭐 예상된다. 그럼 거기에서 뭔가 비핵화 관련된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경협주가 또 흐름이 또 괜찮게 나고 이런 어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으로만 빠르게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관점에서 전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결과를 보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이번 주말에 나온다고 하면 7월달 뭐 썸머랠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차분히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작년부터 많이 좀 추천을 해드려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입니다. 한 6번 이상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다시 또 이제, 올해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다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TV입니다. 053580인데요. 국내의 대표적인 1인 미디어 기업이죠. 해외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트위치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거스를 솟는 대세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이제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쪽보다는 대다수의 전 연령층에서 바뀌든지 아니든지 이 1인 미디어 관련되는 동영상 플랫폼이 특히나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대항해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1인 미디어 기업인데요. 2019년도 1분기에도 지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6.4% 올라간 381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0.2% 올라간 90억 정도로 했는데요. 2분기 지금 실적도 1분기에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더 증가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억 정도 더 증가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사실은 아이템 쪽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별풍선 이런 아이템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와 조금 더불어서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려면 콘텐츠의 어떤 강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의 어떤 다양화를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힘쓰고 있고 오프라인 쪽에서도 그리고 이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 AR이라든지 VR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영역의 사업 확대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광고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동사가 광고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좀 동일하게 VJ라든지 시청자라든지 기업자 3자가 공히 참여하는 어떤 독특한 광고 어떤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참여형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향후에
콘텐츠 광고 쪽의 어떤 매출 비중이 조금씩 계속 이제 더해가는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외형이라든지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에 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프리카 TV의 충성도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동영상 플랫폼에 비해서 좀 탁월한 어떤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제로 이어지는 유저 간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알프라고 하죠. 가입자당 수익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인 어떤 성장과 안정성 어떤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TV는 한 1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좀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5월달이었죠. 사상 최고가가 이제 72,000원 정도를 찍고 지금 오늘 가격이 지금 현재가가 62,700원인데요. 매수 가격은 63,000원 밑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75,000원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프리카 TV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